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끔 임시 공휴일이 생기거나 연휴인 경우에 상담 요청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바쁘시니까 미뤄 두셨던 법률 고민을 이때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연락을 주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연휴에 계획을 세우고 어디 외출이라도 하면 그때 연락이 많이 오고요. 딱히 계획이 없어 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출근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또 그때는 신기하게 연락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사무실이. 이게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참.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일기예보 보니까 눈이 많이 온다고 해 가지고 오늘 같은 날 누가 사무실에 오실 것 같진 않아서 재택근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이런 날 방문 상담 예약을 주신다든지, 정말 눈이랑 비를 뚫고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정말 '오늘 무엇인가를 꼭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무실에 찾아오시죠.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시는지 알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인제 신경을 써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죠. 눈비 뚫고 왔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만 듣고 가시면 속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찾아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 상담을 최대한 잘 열심히 신경 써서 해 드립니다. 물론 뭐 날씨가 좋은 날 찾아오셔도 당연히 신경을 많이 써 드리죠. 그런데 인제 그 눈이나 비가 오면 그날 특유의 그 사무실 상담할 때 분위기가 있거든요. 더 뭔가 차분하게 만든달까요? 아무튼 주말이나 이제 연휴 때 저한테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오늘 사무실 혹시 열었나요?" 아니면 뭐 "오늘 주말인데 혹시 상담이 가능할까요?" 이제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예약을 받기 때문에 네이버 예약이나 로톡 같은 사이트에서 제가 상담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재판 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 예약이 열려 있지 않은 경우가 있죠. 아니면 이제 주말 같은 때 제가 기본적으로 주말에는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시간이 안 열려 있다. 지금 상담이 안 되냐. 나 지금 좀 급한데."라고 연락을 주시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 제가 채팅이나 메시지 상담을 안내를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오늘 안으로, 보통 인제 "당일 안으로 회신을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급하시대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제가 급하시다고 해서 무작정 상담을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전화 받고 얘기 듣고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상담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급하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무언가 자료를 좀 보고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도 시간을 들여서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자료 검토 시간도 다 상담 시간에 포함이 돼야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야박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인제 계약서나 서면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또 인제 그거는 별개입니다, 사실은. 제가 계약서나 뭐 서면 문구 봐 드리는 거는 진짜 이거는 별도의 비용을 받고 도와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보통 다투시는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나 뭐 이런 거는 제가 간단히 봐 드리죠.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 특약 조항 문구라든지 뭐 이런 거 보고 상담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한, 거의 인제 서면을 제가 작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검토는 사실상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로 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제 간단한 자료 같은 건 제가 보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아무리 간단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바로 보고 제가 바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기에는 주말에 저도 아이들이랑 시간을 좀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애들이 옆에서 "아빠, 아빠." 막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옆에서 대충 보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제 주말에는 기본적으로는 상담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제가 인제 안내를 합니다. "다음 주에 언제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때 상담을
받아 보셔라. 그리고 자료 보내주신 거는 제가 인제 주말 동안 검토를 좀 하고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담 예약을 하시죠. 그래서 저도 인제 일단 자료 확인을 하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인제 생각 정리를 끝내고 나면 상담 예약 취소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자주 있는 일이고, 저 같은 경우는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느낌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상담 예약부터 취소까지 이 과정에서 실제로 변호사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더 효과적으로 상담을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상담 예약이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상담 예약이 들어왔을 때 제가 스케줄러에다가 상담 일정을 기록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저는 뭔가 마음의 한 구석에 고민거리, 생각할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혼 관련해서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라고 예약을 해 주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저는 인제 그 순간부터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에서 돌려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혼을 결심하신 상태일지, 아니면 고민 중이실지, 아니면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실지, 그냥 원만하게 끝내는 걸 원하실지, 재산이나 양육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지, 상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면서 상담 전에 보내주시는 정보나 자료를 파악을 합니다. 보통 인제 이혼 상담 받으시려는 분들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표를 나름 정리해서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제 그거 보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이제 심한 경우는 몸으로는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데 이제 머릿속으로는 내일 상담을 어떻게 할지 막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예약된 상담 시간이 되면 그냥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담 전에 이미 상당 부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제 뭐 상담 예약을 주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막상 자료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자료 정리하기가 귀찮으시거나, 혹은 상담을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실치 않은데 자료부터 주는 게 쪼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좀 꺼림칙해서 그냥 당일에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거에 맞춰서 상담을 드리는데, 인제 보통 그런 경우는 사전 자료 검토가 그렇게 심각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죠. 충분히 제가 이제 대응 가능한 정도의 그런 상담인데, 아무튼 인제 제가 머릿속으로 다 어떻게 말씀드릴지 준비를 다 해 놨는데 상담 전날 밤에 이제 취소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좀 허탈하기도 해요. 아마 인제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인제 심지어 밥 먹으면서까지 '내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상담 예약이 취소가 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너무 답답해요. 잠시나마 제가 그 말씀 주신 상황, 말씀 주신 사건에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당사자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다 준비를 했는데, 아 인제 그게 필요가 없으시다고 하는 거니까요.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저는 이제 단순히 상담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담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상담 드리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최대한 미리 분석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상담 드릴 상황이 아니면 상담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화 상담 같은 경우도 제가 예약이 미리 되어 있는 전화 상담 같은 경우는 절대 이동 중에 저는 상담을 안 하거든요. 정말 밀폐된 공간, 그러니까 정말 조용한 공간이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동 중일 것 같으면 아예 그 시간은 상담 예약 자체를 잡지 않아요. 근데 인제 예전에 어떤 분이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못 들으셨다고
"상담 중에 변호사가 집중을 못한다. 주변이 시끄러웠다." 이런 식으로 리뷰를 남기셔 가지고 좀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다른 분이랑 저랑 착각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인제 그 리뷰에다가 답글을 남긴 적이 있죠. "절대 이동 중에는 제가 상담을 안 한다. 조용한 환경에서 사무실에서, 가급적이면 사무실에서 하고, 만약에 정말 재판과 재판 사이에 시간이 비는 경우에는 조용한 차 안에서 멈춰서 상담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답글을 달았었는데, 아무튼 어떤 상담이 더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한테 상담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셨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셔 가지고. 근데 진짜 여러분 일반적으로 법률 분쟁을 겪으시는 상황에서 정말 당장 변호사 답변을 들어야 될 정도로 급하신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이 없어요. 법원에서 뭐 소장이 날라왔다고 해도 법원에서 답변서 쓸 기한을 최소한 30 일은 부여를 하고, 경찰 조사 받는다고 해서 경찰이 당장 내일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급박한 상황 같은 경우는 그 본인 자녀분이 뭔가 불미스러운 일로, 아니면 본인 배우자가 유치장에 계신 경우에 이제 그때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저도 마음이 급해지고 한데, 그냥 일반적인 분쟁의 경우에는 사실 하루 이틀 차이가 엄청난 걸 가르지 않아요. 간혹 이런 경우도 있죠. "항소 기한이 내일까지인데 지금 좀 빨리 답변을 좀 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항소 기한이 내일까지인데 지금 급하게 알아보시면 사실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로 애매하면 일단 항소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고민을 해 보시면 돼요. 어차피 항소한다고 해서 당장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항소장 제출하고 나서 차분하게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항소를 할지 말지 가지고 전날 변호사 상담을 받는 거는 사실 본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얘기해 주는 거를 차분하게 듣고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변호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좀 휩쓸리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법적인 대응에 있어서 빠른 답변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방향을 정했으면 당연히 달려가셔야 되고, 저는 이제 일단은 수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빨리 모든 절차를 진행을 해 드리거든요. 근데 인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실 때까지는 고민을 좀 충분히 차분하게 해 보셔야 돼요. 섣부르게 당장 오늘 뭔가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상담을 받으시고 하면, 그리고 내가 시간 난 김에 알아보고, 물론 이게 인제 상담 받으려고 시간 내시는 게 쉽진 않겠지만, 아무튼 공휴일에 상담을 막 받으시려고 하면 일단 그런 분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상담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